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오늘 배울 노래는 희망가입니다. 안치환 씨와 김호중 씨가 부른 것을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그 4분의 3박자 노래죠. 음정 박자가 아주 단순해요. 한 박자하고 두 박자로 되어 있죠, 주로. 그래서 이런 박자가 단순하고 또 음정도 단순한 이런 노래가 발성 연습에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성 연습한다고 뭐 아예 이오 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건 백날 첫날 연습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성 연습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노래를 가지고 발성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단순한 노래를 가지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4분의 3박자는 그 강량약, 강량약 이런 리듬이에요. 이 노래도 전형적인 4분의 3박자니까, 그러니까 첫 음절은 강하게, 두 번째, 세 번째 음절은 약하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노래는 특히 저음으로 시작하거든요. 솔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솔음이 굉장히 여기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노래를 강조하는 부분에 다 솔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솔음을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강량약, 강량약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노래가 이제 음정이 단순할수록 배우기도 쉽고 부르기도 쉬운데, 누구나 이렇게 배우기 쉬운 노래는 또 잘 부른다는 말을 듣기가 참 어렵죠. 일단 안치환 씨의 노래부터 들어보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 풍진 세상을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음정, 박자, 발성 완벽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번엔 김호중 씨 노래를 들어봤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하고 나죠?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하고도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하고 나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이렇게 숨소리가 요란한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이 숨소리까지도 예술이다, 뭐, 그렇게. 그건 아부지. 칭찬이 아니에요. 숨소리면 숨소리일 뿐이지, 잡음이에요, 그거는 잡음. 예. 그러니까 이제, 소음을 들이키는 소리가 요란하게 난다. 예, 이거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성악가들이 이제 제가 가곡을 좋아해가지고 성악가들이 하는 이제 유튜버들을 모니터링을 자주 하거든요. 하는데 이 양반들이 호흡훈련이라는 거,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호흡이 발성의 절반이다 하면서 예,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호흡 훈련을 시켜요. 예, 그런데 그 호흡 훈련이라는 걸 보면 공통적으로 입으로 숨 쉬는 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뭐 어떤 분은 또 노래할 때는 코로 숨을 쉬면 안 된다고까지 해요. 참 어이가 없죠.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건강을 해친단 말이에요. 입으로 숨 쉬면. 예. 우리가 건강을 해치고 나서 노래 잘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호흡기관하고 소화기관은 대표적인 불수근이란 말이에요. 불수의근. 예, 불수의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 저절로 움직이는 근육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의식을 안 해도 저절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무의식적으로. 예, 무의식적으로 다 컨트롤 되는 거예요. 호흡기관하고 소화기관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된다면, 숨을 쉬어야 되겠다고 정신 차려서 숨을 쉬게 된다면, 우리가 잠이 들면 다 죽었어야죠. 예, 잠들면 의식이 없잖아요. 그럼 다 죽어야죠. 그리고 실제로 기절한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살아있잖아요. 그죠?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 저절로 되게 만들어진 근육을 억지로 조정을 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 하늘의 섭리를 거역하는 거라니까. 호흡 훈련 자체는. 예.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건데도 굉장히 중요한 발성 비법인 양 강의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성악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누가 발성이 좋아졌어요? 그 발성 좋아진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예. 그렇게 해서 훈련해서 발성이 좋아진다면 왜 10년 전에 올린 영상이나 엊그저께 올린 영상이나 실력이 안 늘었죠? 예. 전혀 안 늘었어요, 아무도. 예. 늘은 사람이 없단 말이죠. 입으로 숨을 쉬면 발성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입으로 숨을 쉬면서 노래하니까 가장 첫 번째 증상은 입에 침이 말라요. 침이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목이 말라요, 일단. 자주 물을 마시게 되죠? 예. 그러니까 물병을 아예 갖다 놓고 연습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호흡을 하다 보면 입에 목이 마른대나? 예. 아니, 노래를 하면서 왜 목이 말라요? 입에서 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목이 마를 새가 없죠. 저는 산에 가서 2-3시간씩 보통 연속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일같이 해요. 예. 그런데 물 한 모금 마실 필요가 없어요. 목이 왜 말라, 목이. 뭔가 잘못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는 거지. 그죠?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목이 마른 거란 말이죠. 침이 마르니까. 그러니까 물병을 갖다 놓고 연습한다. 노래를 하면서 물을 마셔야 된다. 예.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야, 이거는. 왜 목이 말라, 왜?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게 되면 물을 마셔야 되고, 또 이제 그게 심해지면 밭은 기침을 계속 해야 돼요. 쿰 하면서. 그래서 성대가 부어오르죠. 성대 결절이 오고. 예. 그러면 그것만으로는 다행인데 또 심장과 폐가 망가져요. 머리가 허옇게 되는 거죠. 심장이 망가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병이 생기는 건데,
그게 다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란 말이죠. 예.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열심히 가르친단 말이에요. 무슨 대단한 비법이 있냐. 그건 물론 버려야 될 쓰레기지 비법이 아니라니까. 입으로 숨 쉬는 것은. 예. 그러니까 호흡법 어쩌고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노래하는 도중에 아니 뭐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결국 세 마디잖아. 세 마디 해놓고 뭐 그렇게 숨이 차요. 호흡이 짧다는 얘기지. 이거 한 구절 다 한다 해도 숨이 찰 일이 없어요. 예.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숨 찰 일이 뭐가 있어, 이게. 예. 호흡을 들이킬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입으로 숨을 쉬면 호흡이 짧아진다니까요. 부기와 영화를, 부 발음이 강조가 돼요. 낮은 음인데. 그래서 부 발음을 잘 해줘야 되죠. 부 발음은 두 입술이 딱 부딪히면서, 예, 맞물리면서 딱 살짝 불어주는 느낌으로, 탁 터트려주는 느낌으로 해줘야 돼요.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누 발음도요, 입술을 바짝 오므려서, 누렸으면, 아시겠죠? 예.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좋할까. 조하고 오가 이렇게 쭉 이음줄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그 오 발음을 확실하게 내줘야 돼요. 좋할까. 오가 그 저음이잖아요. 저음을 딱 깔아주는 거죠. 좋할까. 아시겠죠? 저음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네, 같이 하면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좋할까. 아시겠죠? 그 까 발음도 까는 그 붙임줄로 이어져 있죠. 예. 그래서 한 번에 딱 내주라는 소리. 까. 여기서 막 흔들면 안 돼요. 바이브레이션 한다고 막,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안정감 있게 한 번에 쫙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6박자를 하다 보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이게 바이브레이션을 넣는다 하고, 멋있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노래가 좀 싼 티가 나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한 번에 쫙 내주되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안치환 씨의 노래를 들어봤어요. 네, 풍부한 성량이죠. 거침이 없이 나오고 있어요. 음정, 박자, 강약 조절까지 완벽하죠.
희망이 족할까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예, 김호중 씨 노래를 들어봤죠. 예, 음정 박자는 맞게 하는데 강약 조절이 없는 것 같아요. 강약 조절이 없어서 좀 밋밋한 느낌이 나죠. 예.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예, 푸른 하늘에서 푸 발음이 그 부 발음하고 비슷해요. 입술을 모아가지고 바람을 살짝 불어넣듯이 예, 푸, 푸, 푸 터트려주는 거예요. 푸 이렇게. 예, 그래서 푸 발음이 예, 푸 아시겠죠? 그리고 곰곰이 할 때 곰까지가 음정이 똑같아요. 곰이 세 박자죠. 그러니까 붙임줄로 이어놨어요. 그러니까 고옴하고 예, 받침은 나중에 해주고 고옴, 고옴, 고옴 하고 내려가죠. 예, 그건 이음줄이라고 해요. 음정이 다르니까 고옴, 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히 생각하니 이런 식이죠. 예, 생각하니 곰곰이 생각하니를 그 생각하니 그 부분에서 한 박자씩으로 생각하니 한 박자씩으로 돼 있는 이유가 예, 생각을 곱씹듯이 뭔가 딱 또박또박 생각하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한 박자씩으로 돼 있는 거죠. 예, 안치환 씨 노래 들어봤죠? 그 곰곰이 생각하니에서 생각하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생각하니 이게 아니거든요. 생각하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가악을 해주니까 뭔가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죠. 예, 한번 들어보세요. 푸른
생각하니. 김호중 씨 노래 들어봤죠? 이 부분은 진짜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는 세상 이렇게 그 세상하고 세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세상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을 뒤에다 붙이느냐 앞에다 붙이느냐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세상 이렇게 하죠. 세상 만사가 만 발음이 입을 딱 입술을 딱 터트려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음정이 똑같죠. 콕 집어주는 느낌으로 또다시 꿈 같도다. 갓은 저음이에요. 저음을 딱 깔아주고 같도다. 아시겠죠? 꿈 같도다. 6박자를 쭉 끌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구나.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구나. 안치환 씨 노래를 들어봤어요. 안치환 씨가 그냥 세상 만사 이 부분을 세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 만사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음이 제대로 안 쳐진 거예요. 세상 그 앙 발음도 제대로 안 나고 세사앙 해가지고 그 한 박자씩으로 정확하게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여기를 정확하게 세상 만사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사앙만까지 음정이 똑같잖아요. 그 부분을 확실히 딱 한 박자씩으로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를 대충 그냥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끝까지 잘할 뻔했는데 여기서 그냥 노래가 그냥 망가지고 말았죠.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구나.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김호중 씨 노래를 들어봤죠? 그 세사앙이 아니고, 세상으로 하고 있어요. 세상. 근데 예 발음이 세상,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하고 있어요. 예 발음이 정확하게 안 난다는 얘기죠. 세상 하고 딱 한 박자씩으로 딱 정확하게 내줘야 되는데, 세상, 이렇게 하고 말았단 말이죠. 예 발음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살려주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세상 하고 예를 한 박자를 정확하게 내줘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꿈같도다 이 부분에서 꿈같도다 꿈같도가 한 박자씩이란 말이죠. 정확하게 살려줘야 돼요. 꿈같도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를 꿈같도다 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리를 끌고 다니는 거죠. 예. 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노래가 그냥 갑자기 그 니나노가락이 돼버리는 거죠. 갓도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또 이게 없어요. 이런 게 없고 꿈 갓도다 한 박자씩으로 또박또박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노래를 이제 잘 뭐라 그래 옛날 같으면은 다 된 죽에 코 빠뜨린다고 하죠. 코를 탁 빠뜨려 버린 거예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오늘은 안치환 씨와 김모중 씨의 두 분 노래를 들으면서 비교하면서 설명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